이것도 올리자마자 바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에어드롭을 바로 열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알림은 일반 규칙은 무시하고 강제적인 그 소리 알람으로 울리게 돼요. 이제 잠금화면에서 전용 슬라이더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투명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쓰면서 뭔가 묘하게 불편하다거나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뭐 인터넷이 느리다거나 불필요한 알림이 너무 많이 뜬다거나 아니면 리퀴드 글래스 때문에 뭔가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데이트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번 iOS 26.2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예요. 아이폰을 쓰면서 되게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친 업데이트거든요. 하지만 업데이트를 했다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더 좋아진 기능을 반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바뀐 건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설정해서 쓰는 건지 이거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잠금 화면에서의 리퀴드 글래스, 이 투명도 조절인데요. 이 리퀴드 글래스 효과가 처음에는 좀 멋있나? 좀 새롭나? 이게 감성인가 싶은데 이게 배경화면이랑 같이 겹치게 되면 뭔가 그 겹쳐져 가지고 되게 가독성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업데이트가 드디어 됐어요. 이제 잠금 화면에서 전용 슬라이더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투명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경이랑 시계 디자인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잠금 화면을 길게 눌러서 편집 모드로 진입하시고요. 하단에 사용자와 요걸 탭하고 시계 디자인을 탭하면 하단에 새로 생긴 투명도 조절 슬라이더가 보일 거예요. 이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배경이랑 시계가 가장 잘 보이는 그 균형점을 찾으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에 완료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이 측정 앱에 있는 수평계의 디자인 변경이에요. 사실 이 아이폰의 수평계 기능이 급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기왕 하는 거 이게 몇 도 틀어졌는데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약간 겹칠 때, 요럴 때. 근데 이번 26.2 업데이트에서는 이 수평계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숫자로 틀어진 각도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미리 알림에서 긴급 알람 옵션인데요. 미리 알람이 잘 사용하면 편하긴 한데 일반 알림처럼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뭐 벨소리 모드가 아니면은 그냥 한번 잠깐 뜨고 바로 없어지니까 약간 놓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알람 앱처럼 강제로 올려버리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중 모드에서는 미리 알림도 안 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 iOS 26.2에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미리 알림 설정에서 긴급 옵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알림은 일반 규칙은 무시하고 강제적인 그 소리 알람으로 울리게 돼요. 이거 설정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리 알림 앱을 실행해서 새로운 알림을 만들거나 기존 알림을 탭해서 편집해주세요. 알림 설정 항목에서 긴급 이 옵션을 찾아서 활성화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는 에어드롭 발전이 있었습니다. 요건 정말 환영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에어드롭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연락처가 있는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주변에 있어야 된다, 요건 당연한 거고 무엇보다 연락처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은 하지만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허용, 요 옵션을 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에어드롭을 바로 열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연락처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회성 코드를 생성해서 전달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이나 사진, 이걸 선택하고서 공유 버튼을 탭해주세요. 에어드롭 대상 목록에서 일회성 코드 생성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코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코드를 입력하거나 스캔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파일이 전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리폼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 생긴 기능들을 잘 안 쓰는 분들이라면 프리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무제한으로 펼쳐지는 화이트보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바로 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프리폼에도 표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프리폼 앱을 실행하시고요. 하단 툴바에 새로 생긴 이 표 아이콘, 이걸 탭해서 표를 삽입하시면 돼요. 행이랑 열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기능으로는 이 애플 뮤직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다운받아 놓고 비행기 같은 데 탔다 이러면은 가사가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는 노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때문에 가사까지도 같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실시간 가사를 완벽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애플 뮤직 앱에서 노래를 다운로드하면은 가사가 이렇게 자동으로 평음이 돼요. 이렇게 에어플레이 모드 이렇게 했을 때에도 가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혹시 모른다 싶으면은 기존에 다운받았던 노래들은 삭제하고서 다시 다운받으시면 적용이 잘 될 거예요. 8번째 기능은 알림이 왔을 때 화면이 깜빡이도록 바뀌는 이런 설정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단순히 진동만 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까지 깜빡이면서 새로운 시각적인 알림 수단이 추가가 된 거죠. 이게 LED 플래시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 이 화면을 위로 올려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설정 앱에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오디오 시각 효과 여기에 들어가 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경고시 화면 깜빡임 이 항목을 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논란이 되던 셀룰러 이슈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셀룰러 데이터 핑이 너무 튄다는 오류가 있었죠. 이것도 올리자마자 바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몇백 미리세컨드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핑을 보여줬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안정됐더라고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한 아이폰 17 프로랑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아이폰 17 프로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이 SKT망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테스트해봤을 때 업데이트를 하기 전인 왼쪽 아이폰 17 프로는 핑 값이 계속해서 튀고 있고 중간에 손실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면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100ms 이내로 들어와서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얼마나 체감될지 이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은 뉴스 기사 같은 거나 똑같은 웹페이지를 들어갈 때 짧으면 0. 몇 초, 좀 심하게 차이 나면 몇 초까지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야,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설정을 하셨으면 아마 새롭게 생긴 세부적인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좀 큰 개선사항들 이런 것들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알려드린 설정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폰 꿀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